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여전히 3월 이나 기대가 한참 높았다가 최근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 블록딜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 블록딜 이슈가 증시 어떤 변곡 역할을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 당분간 이런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 S&P 500, 나스닥 다 올랐는데 S&P 500은 연간 기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아직은 살짝 약세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셀 2000이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빅테크가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금리인데 이거 보시면 금리하고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금리는 이게 보시다시피 내려갈수록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맞추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한마디로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빠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가 4%대까지 올라갔죠. 근데 오늘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미국의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기존의 어떤 국채 발행 금리가 4.2%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4.024%로 국채 발행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준이 국채 금리 얼추 다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조금 진정될 가능성에 이제 증시가 좀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제가 역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가 엑셀로 그려봤는데 보시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빠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금리였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진정이 돼줘야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이제 뭐 스몰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치주 이런 것들을 사는데 높아진 상태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빅테크가 좀 안전하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빅테크 쪽에 어떤 매수가 붙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 코멘트는 최근 들어서 조금 경계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과도하게 금리 인하 했던 거 이게 좀 풀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중동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망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HSBC 이런 데서는 증시가 일시 중지고 매파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금리 인하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면서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엔비디아가 오늘 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아마존 시총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CFO가 이제 지금 AI 수요가 워낙 강해서 내년도까지도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투자 의견 하향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폰 둔화 규제 여파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린다.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는 낮추지 않았어요. 기존에 $200 유지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오늘 강보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 총 53개의 애널리스트 분석이 있는데 이 중에 매수가 아직은 32개, 보유가 16개, 다음에 단지 매도 의견은 5개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 의견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 윌리엄스가 한마디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분간 정책을 유지할 거다.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당분간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3월에 금리 내릴 생각 없는데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금리나 기대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걸로 보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3월에 내릴지 안 내릴지 몰라요. 근데 연준은 우리 내릴 거야 라는 메시지는 아마 안 낼 겁니다. 가급적이면 일부를 빼놓고는. 그래서 좀 존 윌리엄스는 그냥 평소에 하던 발언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이제 한동안 박스권 보이다가 이제 저희 전일부터 신고가로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느덧 $543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메타가 또 많이 올랐어요. 메타도 신고가였습니다.
이제 오늘 3.65%나 올라가서 또 37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큰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어제 보면 또 12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없었거든요. 보시다시피 하루 매도하면 연달아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적 때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일가에서 계열사 지분 2조 8천억을 블록딜로 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결국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이 블록딜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팔아버려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면은 어쨌든 현금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주가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주가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이 성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가 7만 7천 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주식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어제 종가가 7만 3,600원이었죠. 이거보다 아래 단가에서 블록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싼 가격에 물량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블록딜이 될 때 주가가 터무니없이 빠지고 그 빠진 단가보다 아래쪽에도 블록딜이 성사가 되고 이제 수급 요인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진도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블록딜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노출된 이유 그리고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턴이 되는지 중요한 지지선은 이제 72,000원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돌리는지 삼성전자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올해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지금 매수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관망하면서 약간 매수 우위하는 날 그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매수 주체는 개인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연말에 매도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다시 재매수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건 옵션 쪽을 보시면 개인들이 콜옵션을 엄청 사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풋옵션을 또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개인들이 상승 쪽에 이제 달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최근에 조금 풋을, 근데 규모가 아직은 그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또 풋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쌓이면 지수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탁금이 뭐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충분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가격이 싸지거나 돈이 넘치거나 이래야 이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정쩡한 어떤 상태라서 증시가 조금 추세를 잡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당분간은 좀 주고받는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삼성전자 이틀 연속 매도 없었다가 지금 이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뉴스가 노출된 이후에 이제 또 만기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군단,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차 군단 다 부진했는데 이건 이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자동차는 일단 살짝 돌리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줘야 시장이 좀 강력하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이 좀 쌍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니까 전차라는 거는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DR이 지금은 그러니까 11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은 아니고 이거보다 지금 내려가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110에 다시 근접하게 되거든요. 지금 101에서 105 왔다 갔다 코스닥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과매수는 아니에요. 과매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도 그렇고 상승 종목도 그렇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은 안정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좀 등락, 뭐 종목별 차별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뭐 제약, 2차전지, 소프트웨어, 게임 이런 것들로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엔비디아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는 강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약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여기서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엔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 조금 좀 움직임이 지금 돌지 아니면 이 안에서만 계속 뱅뱅 돌지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코스피가 6일 이상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현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6일 이상 하락한 제가 경우를 다 찾아봤거든요. 이 정도 흐름이었는데 다행인 건 10거래일이 지난 다음에는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러니까
연속 하락 이후에 이제 일단 하락이 멈추고 나면 그 직후에는 조금 등락이 나오다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결국에는 이때보다는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락한 폭의 한 절반 정도는 만회가 되더라.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또 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건 좀 안 좋은, 이거 뭡니까? 예,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데이터긴 한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작년도에 15% 각각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성과가 별로 안 좋은 징크스가 있긴 했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올라가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15% 이상 올라갔을 때 17번 중에서 10번 올라가고 7번 빠지고, 근데 코스닥은 8번 중에서 한 번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이 조금 부담되는 징크스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어쨌든 통계니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주도주가 어떤 형태로 부각이 되는지에 달려있죠. 코스닥은 철저하게 주도주 경기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어떤 게 이제 메인이 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코스닥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데이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확률적으로는 급등하고 나면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증시 분석 데이터에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러니까 뭐 코스피, 그다음에 뭐 업종은 반도체, 다우지수, 나스닥, 뭐 선거,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제목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걸 또 여기에다 같이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데이터 있으면 좀 많이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입 이벤트는 내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내일 끝나니까 하루에 1,300원 꼴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 이거 리딩하는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냥 기업 분석 보고서 일주일에 2개, 스터디 2번, 그다음에 공부 2번,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브리핑 3번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벤트 내일까지만 진행되니까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이 편안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은 일본이 좀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종목별로는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이외에 수급이 좀 바뀌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틀 단위로 계속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 기관들의 매도가 멈추고 매수로 바뀐 종목들이 있네. 이런 종목들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